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비즈니스투데이 김효미입니다.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6.7%로 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4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한 36.7%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늦어지는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과 문 대통령의 추미애 윤석열 갈등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G전자가 올해 500개 업무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회계와 인사, 영업 등 사무직 분야의 RPA를 시작한 LG전자는 올해까지 총 950개 업무에 RPA를 도입했습니다. RPA는 기존에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하는 기술입니다. LG전자는 RPA를 작용해 자동화한 950개의 업무량은 사람의 업무량으로 환산하면 월 2만 시간이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전통적인 직급 체계를 단일화된 하나의 직급으로 통일하는 인사 제도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3일 SK이노베이션은 ESG 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직위 호칭을 대체하는 새로운 호칭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호칭은 사원과 대리, 과장, 부장을 대체하고 단일 직급화 도입으로 승진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SK이노베이션은 신입사원부터 부장까지 모두 새로운 호칭인 PM으로 불리고 내부적으로도 성과에 따른 대우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일주기인 14일 LG 임직원들이 사내방송을 통해 차분히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LG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별도 추모 행사는 열지 않고 기업가로서 고인의 삶을 담은 10분 분량의 추모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추모 영상에는 고인이 생전에 강조한 도전과 혁신 경영 철학을 조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자경 회장은 LG그룹의 2대 회장으로 1970년 취임해 25년간 재임하며 LG의 성장을 이끌고 화학 전자산업의 기틀을 잡은 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화에너지는 말레이시아 북서부 페를리스주 추핑 지역에 건설한 48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지난달 준공해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전소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태양광 입찰 사업 2차 프로그램으로 발주했으며 한화에너지는 지난 2017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한화에너지는 이 사업으로 21년간 연간 약 6만 5천 메가와트 아워 규모의 전력을 말레이시아 국영전력공사에 공급하게 됩니다. 정인섭 한화에너지 대표이사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딴 수주로 태양광 사업 전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남아 시장에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가 금융보안업체 이니텍과 토털 전자금융서비스 금융채널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권이 신규 서비스 개발에 따른 보안 위험과 투자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IT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KT는 서비스 컨설팅부터 운영 유지 보수까지 원스톱으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니텍은 인터넷 뱅킹과 실시간 복구 지원 등 금융 특화 솔루션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해 선보입니다. KT 관계자는 앞으로도 DX 플랫폼 사업자로서 금융권을 위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기업들의 인력 감원이 현실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711곳을 대상으로 올해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 기업 중 24.7%는 올해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답했습니다. 기업 4곳 중 1곳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 평균을 크게 웃도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여행, 숙박, 항공에서 가장 많은 구조 조정이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어서 제조업과 식음료 외식, 기계, 금속, 조선 등의 업종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독주로 강행 처리된 것을 두고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4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범여권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응답자의 54.2%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가 잘못됐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은 데에는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리얼미터는 법 통과 과정 자체가 여당의 일방통행이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더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미 연방 하원 의원이 현지 시간 11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이 보이는 궤적들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우리 정부의 인권 제한 조치 등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한국을 국무부 워치리스트에 올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하겠다는 명목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비즈니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